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11월 13일 오늘 상장한 기업인데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TSMC와 ARM의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매출 속에서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하우스가 하는 일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처럼 종합 반도체 기업은 이 모든 걸 직접 하지만 위탁 외주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기업은 모든 팹리스 기업을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간에 조율해주는 기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는 사전 디자인과 IP 소싱, 제품화 설계, 패키지 설계 등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할 때 이 IP 소싱도 중요한 작업인데요. 반도체 IP는 기존의 설계 자산, 특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팹리스 기업들이 이걸 활용해가지고 연구 기간을 단축하기도 하는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IP 관련해서는 ARM과 또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팹리스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에이징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많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있는데요. 가온칩스를 비롯해서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등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연결된 기업들이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에서는 물론 세계 1위의 기업이지만 아직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좀 밀리고 있는 만큼 똑같은 협력사로였을 때도 TSMC의 협력사인 에이징랜드는 상당한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의 부문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양산과 개발 용역 두 가지로 이제 매출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양산 매출은 이제 다 개발이 끝난 칩을 양산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얻는 매출, 판매에 따른 일종의 로열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은 그 앞부분에 개발단에서 개발 초기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는 매출,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좀 크게 높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5G 양산 매출이 상당 부분을 좀 차지했었고요. 다만 이 부분 매출이 2023년에 좀 급격히 줄었지만 또 대신에 이를 대체할 만한 개발 매출을 또 큰 폭으로 잡아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개발 매출은 SK 계열사의 AI양 연구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칩들이 또 양산화 됐을 때는 매출이 한 단계 도약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IoT 5G 개발 매출이 더 따로 있는데 이 개발 매출은 2021년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는 양산 매출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빠진 틈에는 AI양 매출이 개발 매출로 상당 부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이 1분기로만 끝난 건 아니고 이번에 확인이 되는 2분기에도 AI양 매출은 상당히 좀 높게 잡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그리고 양산화 이후의 매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이렇게 개발 매출을 그럼 신규로 가져와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이 TSMC의 VCA라는 점, 그리고 ARM의 디자인 파트너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TSMC의 얼라이언스로,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로서 TSMC의 팹리스 고객사가 확대될 때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을 쭉 연결해주는 그러한 에이징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IP를 활용해가지고 칩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가진 ARM과 협력사라는 점은 새로운 팹리스를 유치하는 데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이 한국의 팹리스 기업들을 연결을 시켜줬는데 전체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팹리스 산업은 아직까지도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상장 이후에 이거를 아시아 전반으로 좀 활용하려는 계획, 그리고
미국이 팹리스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쪽의 기업들도 좀 스펙인 과정부터 해가지고 좀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 상대로는 언어적인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 언어적 장벽의 혜택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쟁력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에이징랜드가 그럼에도 하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독보적인 턴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턴키 공정, 주로 일괄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은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그 백엔드 작업 자동화 솔루션, 물리 설계를 구현해주고 파운드리랑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앞단에서 스펙인 서비스, 이제 필요한 IP 소싱 같은 것들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논리적인 설계 구현, 코딩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공정까지도 이제 개입해가지고 쭉 일괄 턴키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사들에게서 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턴키 솔루션으로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규 고객 확보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신규 상장 자금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인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자하고 유치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자금을 쓰고 일정 부분은 이제 IP 기업, 국내 조그만 IP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IP 사업도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오버행 이슈, 기존 주주들이 언제 좀 주식을 팔고 나갈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는 해야 되는데요. 현재 최대 주주는 44%의 물량을 갖고 있고 해당 보호 예수는 길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 뒤에 기관 투자자 물량 22%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 달 뒤에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의 물량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30% 정도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연간 제품별 매출 추이 및 전망을 보면은 이 개발과 제품 양산 매출이 좀 균형감 있게 계속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양산 매출이 이제 5G 매출이 줄어들면서 좀 급격히 떨어졌지만 이를 대체할 AI 개발 매출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는 AI 양산 매출 그리고 신규 개발 매출 확보가 성장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이전에도 보면은 상당히 꾸준한 매출을 기록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2025년에 큰 폭의 증가를 이루고 2023년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양산과 개발단에서 모두 안정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고요. 현재 개발 단계에서 높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SK의 A양 칩셋이 양산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양산을 통한 또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도 앞으로도 용이해질 수 있는 가운데 플러스로 해외 고객사 확보 여부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인수하는 IP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줄지 이 부분이 상장 이후에 또 추가적인 도약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